예,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작년이죠 이미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네. 채권 미상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자금 시장 경색이 아직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경기까지 악화가 되면서 건설사를 둘러싸고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떤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는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업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새해도 밝았고 건설사들이 슬슬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건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건설사 부채 차환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회사채 발행입니다. 네. 이제 그런 회사채 중에서도 특히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건설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건설사가 건설채를 발행했다라는 건 건설사가 사실상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네. 납품 대금과 같은 영업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네. 때로는 기존의 대출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차환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네.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네. 만기가 돌아온 빚을 돌려막는 용도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새 건설채 인기가 식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만기 회사채를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투자야 나중으로 미루면 그만인데 네. 투자야 나중으로 미루고 뭐 사업용 건설채는 안 찍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차환용 건설채는 돌아가는 거 갚아야 하잖아요. 네, 아니죠. 발행을 못하면 빚을 못 갚는 거고 예, 예. 그러면 결국 부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건설채, 그래서 문제가 새롭게 좀 등장하는 건데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이게 인기가 없다는 건 이제 금리를 표현될 거 아니에요, 건설채 금리가. 네, 맞습니다. 예. 이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다소 높은 금리에서 발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원하는 그 투자금을 모두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네. 특히 연초 들어서 회사채 시장 전반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예. 그 건설채가 이제 외면받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롯데건설이 지난달에 올해 처음으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예. 꽤 높은 등급인데도 생각보다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롯데케미칼이 신용 보증까지 서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롯데건설도 그러니까 자기들 건설채 수요가 부진할 거를 미리 알았다는 거죠. 또 이번 달 초에는 한라에서 회사명을 바꾼 HLDNI 한라도 수요 예측을 했는데 네. 이제 모집한 금액이 500억 원이었는데 140억 원만 들어왔습니다. 미달렸네요. 네, 부분 미달이 난 거죠. 예. 이제 결국 산업은행이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으로 400억 정도를 인수하기로 해주면서 간신히 발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채권시장 관계자에게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같은 사업적 리스크가 있어서 연기금 같은 이런 큰 손들도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해도 건설채에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디폴트 우려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만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건설채 만기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네, 앞으로 돌아올 그 건설채 만기 물량도 적지 않아서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연합인폼에서 채권 만기 종목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민간 신용평가사 3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건설사 17곳에 네. 회사채 만기 물량이 2조 2천여억 원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HD 현대 같은 플랜트, 예. 그러니까 공장 짓는 회사, 그리고 네. 삼성물산처럼 건설을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는 곳 예. 하고 중소건설업체까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네. 올해 건설채 만기가 약 한 2조 4천여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한 3,300억 원 정도 더 많아졌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한신공영과 동부건설 등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B급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사들일 수 있는 최하위 등급 마지노선이고요. 그렇죠. 네. 예. 회사들이 보통 만기 2, 3개월 전부터 회사채 발행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이제 현재 SK 에코플랜트와 한신공영 그리고 GS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회사채 발행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한신공영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A급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초우량 등급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한때는 건설채 그러면 뭐
인기 투자 종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사고 수익률 좋고 망할 위험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외면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요. 이 건설채가 외면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면 건설 경기가 지금 부진해진 탓이 큰데 네. 실제 과거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는 한 2021년 정도까지만 해도 예. 건설채가 꽤 잘 나갔습니다. 예. 당시에 지금 화면이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당시에 제가 건설채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썼었습니다. 네. 건설채 호황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예.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강원도 ABCP 미상환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자금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한번 촉발이 됐고요. 예. 최근에는 건설사에 한정해서 미분양과 같은 부동산 사업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기록했는데 예. 이게 정부가 위험선으로 여겼던 게 6만 2천 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험선을 훌쩍 네. 넘어선 상태고요. 예. 또 개별 건설사 사업 리스크들도 속속 이제 뭐 현실화되면서 조금 더 뒤숭숭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네. 실제로 대우건설이 울산의 한 주택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반납하기로 결정을 한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외면을 당하는 뭐 또 다른 이유라던가 배경은 없을까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전부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부동산 PF를 담보로 발행을 한 유동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 것도 건설채가 외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예. 부동산 PF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 채권 금리가 높게는 두 자릿수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건설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그러네요. 건설채는 수요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차피 건설채나 건설사가 발행 담보로 잡은 PF나. PF 유동화물이나 뭐 이제 건설사의 부도 위험을 감수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위험은 똑같죠. 네. 위험이 똑같을 바에는 수익률이 높은 대로 그쵸. 가야지. 맞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금리가 높은 대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설채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부동산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 PF 유동화 채권의 금리 안정화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건설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어려울 때는 통장에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 통장에 그쵸. 있는 거 유보를 저축한 거를 좀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박박 끌고서 다 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건설사들이 현금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설령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곳에 투입해야 할 자금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예.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추정한 올해 상반기 중에 건설사 잠재 자금 수요가 한 1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개 건설사가 보증을 서준 PF 사업장에서 만기 돌아오는 자금이 한 16조 원대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는 만기 대출을 갚아야 하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작년에는 건설사들이 미리 건설채를 좀 발행을 해놓으려고도 했었는데 예. 당시 회사채 시장이 나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시장 환경이 나빠지니까 채권을 찍고 싶어도 채권 발행이 원활히 되지 못했고요. 예. 또 최근에는 PF 대출을 막느라 현금성 자산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네. 올해 만기 도래하는 건설채 물량들은 차환으로밖에 대응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분위기는 얼마나 갈까요? 이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건설사들은 뭐 좀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일단은 건설채를 좀 찍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건설채 연쇄 미매각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곧 수요 예측에 현대건설이 나서는데 네. 이 현대건설의 수요 예측 결과에 이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원 안팎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네. 건설채의 진짜 수요를 평가할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대표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맏형이기도 하고요. 건설사 맏형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시장 대응할까요? 짧게 좀 답해 주세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설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단은 PF 유동화 채권 같은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위해서 한 네. 10조 원 정도의 PF 보증을 제공하고 네. 또 아파트 미분양 사업장 대상으로는 5조 원의 미분양 대출 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7,500억 원의 단기 자금 상환 관련해서 이슈가 된 곳도 있었는데 바로 옛 둔촌주공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이런 PF 보증으로 상환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거 건설사 자금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꾸준히 좀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민재 기자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